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해안가 주민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당국은 후발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통일교 간부의 진술에 대해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택 수사라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모든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일본의 본섬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 인근 태평양 해안가 지역에는 한때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고 해안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당국은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텅 빈 사무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 더미가 떨어지고 내부 간판은 쉼없이 요동칩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일본 혼슈 동쪽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地震発災後、直ちに官邸危機管理センターに官邸対策室を設置するとともに、関係省庁の局長級による緊急参集チームを招聘し、 밤사이 부상자는 13명으로 확인됐지만 날이 밝은 뒤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주택 500여 채의 전기가 끊겼고 후쿠시마역에서 신아오모리역을 오가는 도호쿠 신칸센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이와테현 일대에 한때 쓰나미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안 지역 주민에게는 긴급 대피 지시를 내렸습니다. ところでは0.5メートル、0.4メートルといったところで観測されております。今後さらに高い津波が観測される恐れもありますので、先ほど申し上げました通り。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방사선 측정치도 이상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동부 화롄 해역에서도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지진이 감지됐으며 향후 3일간 규모 5에서 5.5의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관들은 위헌성 논란은 물론 재판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여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작된 회의는 6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됐습니다. 7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50명이 찬성한 안건이 가결되면서 법관 대표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불신에서부터 법안이 논의된 만큼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처럼 우려를 표한 건 법관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면서 두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면서도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두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법조계 전반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서 결국 로펌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하지만 재판부 무작위 배정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 논란이 일자 급하게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총에 앞서 정청래 대표는 내란재판부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견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의총에선 2시간가량 경론이 이어졌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법무법인을 포함해 각계의 전문가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며 속도전 대신 숨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 자문이라든지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논란에 내란 재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 의총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여전한 만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6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독재로 가기 위한 폭주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 고발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사법부 파괴와 공포정치로 각각 규정했습니다. 연내 입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선 1급 독재 체제를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원래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의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삼권 분립과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판검사의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다는 그 의도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에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모두 위헌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을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으로 이 대통령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통일교가 정치 자금을 준 정황을 알고도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은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특검의 해명인데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지 않아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을 상대로도 통일교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시사한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한 윤 씨의 통화 녹취에도 과거 통일교 측이 장관 등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 8월 윤 씨를 면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는 논란에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시간적 이유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을 상대로 통일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전방위 수사한 바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나오지 않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검이 해당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라면서도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으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 수사는 노골적인 선택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특검 수사를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범죄 행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특검 해산을 촉구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택적 기소라는 위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의 끝은 철장의 신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청 특검을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재 입장은 없다며 상황을 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대통령을 속였거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자신의 수첩 관련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질문엔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다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태도는 오후부터 진행된 변호인의 반대 신문부터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해 적극 진술하면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주시면 자기네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예스 하기를 바라는구나. 특검의 회유 시점은 플리바게닝이 포함된 개정특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불법 수사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며 이를 허위 진술 강요라 말하는 건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원호 띄우기는 여야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낙점설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라면서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띄웠습니다. 정 구청장도 즉각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글이 화제를 모은 건 정 구청장이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군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정 구청장은 유튜브에 출연해 언제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제 거의라면서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구정활동을 잘한다고 한 것일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행정가 출신이란 점에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 구청장을 밀어주고 싶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정 현직 구청장을 공개 칭찬한 것이다 보니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낙점했느냐고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내세워온 여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 대통령과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정작 이 대통령 의중이 정원호 구청장에게 있다는 해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 의원은 MBN에 할 말이 없다고 불편한 기색을, 또 다른 의원은 선거 분위기를 띄우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한 출마 예정자는 MBN과 통화에서 이미 대통령실 성남 라인에서 정원호를 낙점한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민감한 문제인데 결국 이 대통령에게도 좋을 게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낙점했냐며 명심오도이자 대통령발 사전선거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여권에선 대통령의 칭찬에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야권은 선관위를 향해 법적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막판 여야 협상 가능성도 나옵니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KBO 리그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오늘 열립니다. 투수와 포수, 유격수와 중견수 등 10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지고 올해는 감독상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오는 1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5년 국정감사 불출석 이후 국회 요구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나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매를 맞았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그게 이야기 다 하던가요? 박대준 사장한테 그럼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하고 샌드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우스워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에 대한 비리가 발견되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청문회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3일 하자면 3일 합니다. 이진숙 청문회도 처음부터 3일 하려고 안 했죠. 너무나 많은 비리 의혹이 쏟아져서.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데다 불출석 사유가 명확할 경우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15년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김 의장의 무대응이 이어지면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김 의장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소송전이 추진되면서 쿠팡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기업들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험금 액수가 손해배상을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종민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10억 원 이상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쿠팡을 비롯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도 최소 기준만 만족한 10억 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얼마를 배상하게 되든 쿠팡은 최대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워낙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 보험금으로는 배상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SK텔레콤은 총 11억 원 규모의 배상안이 정부 조정안으로 나왔는데 기업이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은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야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당시에 이게 위자료 20만 원 해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상당한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하도록 가입 금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최소 가입 한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금액에 일단 한도가 커져야 소비자에 대한 피해 입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 또 기업의 그 손실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또 의무 규정인 손해배상보험 가입조차 저조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명인의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 씨의 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했고 이를 이용해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9일 재판의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양 씨 측은 협박이 아닌 합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양 씨의 남자친구인 40대 용모 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에서 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 씨에게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점,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인 손흥민 선수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 하나 더 이어갑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손흥민의 광고 계약 체결권을 독점한 것처럼 속인 채 자신의 회사를 100억 원대에 매각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콘텐츠 제작회사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를 인수하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대표가 이런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서는 전 대표와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 등 3명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독점적 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줬죠.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씨는 117억여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으로 57억 원을 송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손 선수 측에서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건 거짓이라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반발한 겁니다. 실제 전 에이전트 대표와 손흥민 측 간의 소송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전 에이전트가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측이랑 쓸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계약서는 허위라는 것이 손해폭발 리미티드의 입장이고 결국 A씨는 전 에이전트 대표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금 1차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매니저 갑질에 이어 불법 의료시술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결국 활동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자중하겠다는 건데 제작 중이던 프로그램까지 전면 취소되는 등 예능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한 전 매니저들과는 최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면서도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매니저 갑질 의혹 외에도 무면허 불법 시술 등 추가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위법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둘러싼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향하는 추가 수사 등을 막겠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본 입장을 봐도 뭐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만 있지 정확하게 설명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9년을 함께 해온 나 혼자 산다, 7년간 이어온 놀라운 토요일을 비롯한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게 됐고 신규 예능 제작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활동 중단과 달리 법적 절차는 진행되는 만큼 수사 결과까지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의료계가 명백한 불법 의료 행위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가정집으로 보이는 곳에 누워 팔에 주사를 맞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 주변엔 정체 모를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주사 바늘을 꽂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씨 측은 다니던 병원 의료진이 왕진을 나온 거라고 해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무면허자로 확인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걸로 확인이 되질 않아요. 조금 더 조직적이고 아니면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의료 행위일 가능성도 높다. 특히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의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고발했습니다. 주사 제제는 정맥에다가 수액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약이거든요. 그런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의 오피스텔 내에서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내몽고 포광의과대학병원 교수로 소개했는데 한 의사단체는 해당 이름을 가진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자신을 교수로 소개한 SNS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의료계는 A씨가 중국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를 은퇴한 조진웅 씨 논란에 정치권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소년범 처벌 이후 개선된 모범 사례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잇따라 조 씨에 대한 옹호 발언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씨가 평소 친여 행보를 보여 선택적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배우 조진웅 씨와 관련해 SNS에 올린 장문의 게시물입니다. 비행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로 조 씨를 무대에서 끌어내린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조 씨를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 씨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으니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원희 의원 등 여권에서는 잇따라 과거의 일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조 씨를 옹호하는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택적 비호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지금 조진웅 씨를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대중들이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년부 송치 전력도 특정한 경우에 공개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료 배우나 스태프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 씨가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현장에서 후배 배우가 노래 부르는 걸 거절하자 얼음을 던졌다는 건데요. 다큐멘터리 영화 허철 감독 역시 조진웅 씨가 젊은 배우에게 얼음을 붓고 폭행을 가했다며 해당 보도와 유사한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가 2014년 당시 드라마 주연으로 데뷔한 20대 남자 배우로 지목된 점을 미뤄보았을 때 배우 정혜인 씨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조진웅 씨 측에서는 추가 의혹에 대해 이미 은퇴를 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쏟아졌던 지난 4일 배달기사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쓸어주고 떠난 사연이 화제입니다. 포장 주문을 기다리던 배달기사, 갑자기 가게에서 빗자루를 빌렸다는데요. 10분이 넘도록 구석구석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던 사이에 순식간에 눈이 쌓여 해당 업주 역시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는데요. 사연을 전한 업주는 감사한 마음에 피자를 무료로 드리겠다, 서비스를 챙겨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했지만 해당 기사가 모두 거절했다며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재차 남겼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배달일만 해도 힘들 텐데 대단하다. 나까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기사님 복 받으세요 등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 지하철역에서 살해하겠다. 이런 온라인 협박글에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됐지만 모두 허위 게시글로 드러났었죠. 그동안 조용히 넘어갔던 경찰이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런 협박범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건너고 일부 시민들은 불안한 듯 건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이 설치됐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직원과 손님 등 4천여 명이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백화점은 곧장 영업을 중지했고 경찰도 특공대 등 200여 명을 투입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야탐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이 게시돼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됐는데 이 역시 허위 협박이었습니다. 게시글 왜 올리셨어요? 실제 범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쇼핑몰부터 콘서트장, 학교까지 허위 협박글이 잇따르자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엔 1,200여만 원, 야탐역 살인 예고 사건엔 5,50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하다 보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익명 뒤에 숨은 범죄를 강력히 억제하고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지난 9월 갯벌 고립자를 구하고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당시 유족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던 한 해경 간부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70대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하자 곧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2인 1조 규정을 어기고 구명 장비도 없이 이 경사를 혼자 출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당시 파출소 팀장은 유족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켜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석 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근무일지 조작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 역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첫 재판에선 다음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그럼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이냐며 재판부에 최고형을 내려달라 호소했습니다. 부인만 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납니다. 판사님께서 정말 강력하고 엄하게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액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난달까지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 4천여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많았던 2021년보다도 2천억 원가량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세계 100대 여행 도시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10위에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10위권에 진입한 건 처음인데 특히 관광 인프라 항목에서 7위에 오르면서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스페인 마드리드와 일본 도쿄, 이탈리아 로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이 전달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이 2%포인트 정도 올라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와 마포구, 동작구 등에서 상승 거래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수서역에서는 SRT, 서울역과 용산역에선 KTX만 탈 수 있죠. 하지만 내년 3월부터 수서역에도 KTX가 투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레일과 SR 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건데 내년 말까지 완전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서역 대합실. 전광판엔 SRT 열차 안내밖에 없습니다. 2016년 SRT 개통 당시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하면서 수서역에는 SRT만 다니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차가 다니는 철로는 늘지 않아 SRT는 열차를 늘리지 못해 만성적인 예매 대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이곳 수서역에서 오송역으로 출발한 열차를 조회해봤습니다. 현재 일반실과 특실 모두 일주일치가 대부분 매진돼 예약이 어렵습니다. 병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약을 못하면은 좀 오기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그 전날 와서 여기서 하루를 묵고. 정부는 고질적인 수서 고속열차 부족 문제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해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3월 KTX를 수서역에 투입해 부족한 열차 수를 보충하고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SRT 교차 운행과 예매 시스템 통합도 추진합니다. 단순한 기간 간 흡수 통합이 아니라 한국 철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합 운영이 이루어지면 고속철도 좌석수가 현재 25만 5천석에서 1만 6천석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8년 넘게 애타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 생명을 맞이했다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분홍색의 이 작은 생명체. 태어난 지 열흘 된 수컷 아기 판다 리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새끼인데요.
2017년 암수 판다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맺은 결실이랍니다. 판다는 워낙 번식이 어렵다 보니 더 반갑기만 한데요. 어미도 리오가 너무 예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죠. 힘찬 울음소리를 가진 리오는 현재 우유도 잘 먹으며 하루하루 체중이 늘고 있다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튼튼하고 무탈히 자라길 바랍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아카데미상과 황금종려상을 모두 7회나 수상한 할리우드의 거장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소장품까지 경매에 내놨는데 과연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영화 대부를 연출한 전설적인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시계입니다. 다이얼 위에 움직이는 손으로 시간을 표시하는 독창적인 모양이죠. 세계적인 독립시계 제작자가 손으로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코폴라의 질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답니다. 지난해 코폴라 감독이 사비를 쏟아부은 영화 메가로폴리스가 흥행에 참패해 파산한 뒤 경매에 나왔는데요. 1,080만 달러, 우리 돈 158억 원에 낙찰돼 독립시계 브랜드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객을 얻진 못했지만 코폴라의 이름은 시계 역사에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됐네요. 사람이 아닌 로봇과 주먹을 맞대는 장면 상상해 보셨나요? 인간과 기계가 맞붙는 이색 격투에 용감하게 도전한 남성이 있습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대결의 순간 함께 보시죠. 결연하게 격투 장비를 입는 한 남성. 하지만 로봇의 발길질 한 번에 순식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적잖이 당황한 건 물론 꽤나 아플 것 같은데 애써 웃음 짓는군요. 중국의 한 로봇 기업 대표가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입증하려고 마련한 자리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란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직접 나선 겁니다. 성능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장면이 연출된 건 다소 충격적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올 한 해 큰 사랑을 받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제83회 미국 골든글로브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해외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확인될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고된 가장이 재취업 경쟁자를 제거하려 하며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린 박찬욱 감독의 블랙 코미디 스릴러 어쩔 수가 없다. 미국에서는 해고를 도끼질한다고 그런다면서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넌 뭐하지야? 무대 위에선 K-팝 아이돌, 무대 밖에선 악령을 사냥하는 히어로로 활약하는 이중 생활을 담은 액션 뮤지컬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까지. 저랑 저 자신의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도 돼요. 다른 생에서는 해낼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의 노래, 그거를 받아들이는 노래. 두 작품 모두 미국의 권위 있는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후보를 포함해 각각 3개 부문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주연을 맡은 이병헌은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과 흥행 성취상 부문의 후보로, 주제곡 골드는 주제가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내년 1월 11일 열리는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공개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며 미국의 한국계 로펌이 미국 내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 미 로펌 SJKP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 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경주가 현재 5.3도 등 어제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어제보다는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포항으로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격상됐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2.2도, 춘천이 영하 7.9도, 안동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